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책으로 통통의 진행을 맡게 된 오수경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9회 때 패널로 저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자로 위치를 바꿔서 앉아 있는 것인데 이 위치만 바뀐 건데 스튜디오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동안 구보경 교수님이 너무도 진행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밤 10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해서 함께할 책은 프랑스의 대표적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인 벤자민 라콩부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그려낸 보림출판사에서 출간한 나비부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들은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이자 그림책 평론가이신 유영선 작가님과 서울디지털대학교의 구보경, 이범준 교수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영선 작가님, 저희 이제 프로그램 처음 출연하셨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영선입니다. 저는 직접 그림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는 작가이기도 하며 최근 들어서는 그림책을 위한 미술평론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컨텐츠라는 생각으로 머물러 있던 그 인식이 깨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인 취향의 취미로서 독서를 하는 독서의 대상으로서 그림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것을 갖다가 잘 징검다리가 되어 연결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쉬운 단어들을 선택해서 비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오늘 전문가로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구보경 교수님 그 자리도 잘 어울리세요. 네. 오늘 좀 새로운 각오실 것 같은데 네. 소감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구보경입니다. 책으로 통통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또 패널 자리에 앉다 보니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구나 싶은데요. 사실 진행을 하면서 매주 다양한 책들과 유익한 책들과 그리고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진 패널 분들 만나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이제 앉게 되니 저 또한 이제 또 우리 패널 분들과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또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정말 즐거운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오수경 교수님께서 정말 잘하리라 믿습니다. 네,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네. 자, 오페라로 사실 나비부인이 좀 친숙하다 보니까 우리 작곡가이신 이범준 교수님의 말씀도 기대가 됩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하시겠어요? 제가 작곡가이고요. 특히 실용음악 분야의 작편곡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패널 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참석하게 되는데요. 진행하시는 분이 달라지니까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교수님 섭섭하죠 그러면. 네. 자, 예, 감사하고요. 그림으로 읽는 나비부인 책 소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오페라 나비부인의 음악적 감동이 그림책으로 완성됐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 일러스트계의 대표적 신의 작가 벤자민 라콩프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일본인 게이샤 나비부인이 남편인 미군 해군 장교를 기다리는 슬픈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그린 작품으로 보림출판사에서 출간한 이 책은 정교한 드로잉과 색채, 원한 크기의 판형과 독특한 양면 구성 등 예리한 디자인 감각이 돋보입니다. 소장하고 싶은 책, 어른도 함께 읽는 그림책 나비부인은 병풍처럼 접혀있는 페이지를 펼치면 그 뒷면에 연필과 물감으로 그린 벽화가 10m 길이로 이어져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네,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시 같은데요, 책 소개가. 네, 제가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참 책이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들은 이 책을 처음 본 소감은 어떠셨는지 또 읽고 난 후에 또 소감은 어떠셨는지 우리 구보경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오늘 이번에 또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받고 나서 이게 어땠을까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처음 받은 인상은 사실은 저도 이게 화첩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딱 받고 나서 이 책의 무게감과 또 이 크기와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엄청 무겁다. 이러면서 이게 뭘까 그런 호기심을 이제 유발시키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읽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나비 부인이잖아요. 근데 또 그림책이다라는 생각에 그림책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나비 부인의 스토리가 그냥 그런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이게 과연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읽으면서 이제 이게 뭐 그림책, 아이들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 나비 부인 오페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페라를 듣는 듯한, 그러니까 정말 듣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보면 이제 중간중간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일러스트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마치 오페라의 어떤 그 소개하는 어떤 팜플렛, 브로셔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한다. 계속 유발시키는 책이다라고 해서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네, 이 작가님. 예, 저도 비슷한 소견이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큰 판형으로 완성이 된 책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출판사에서도 제작비라든지 아니면 작가로서도 사실은 욕심이 많이 나는 부분이지만 쉽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가 벤자민 라콩프가 지금 지내고 있는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런 그 큰 책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이 가격 책정이 돼 있는 독자들에게 고품질의 이 책 디자인과 그림을 전달할 수 있는 나비부인을 완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이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서 오페라라든지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많이 틀어줬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떠올라서 그렸다기보다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자기 아이디어를 성인이 된 작가로서 풀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도 자극을 하고 또 소장을 해서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결혼식 야외 촬영 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사진으로 바꾼다면 딱 그런 분위기였고요. 근데 다 보고 난 뒤의 느낌은 굉장히 슬픈 결혼식 사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용이 좀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결합돼가지고 굉장히 좀 짠하고 좀 그렇죠. 읽고 나면 굉장히 잔잔하고 마음이 좀 그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사실은요. 네, 세 분 소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책은 흔히 아이들만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유 작가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런 책을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는지 또 국내외 출판계의 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사실은 그 그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력을 받기 위한 가장 직관적인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림책이라는 분야가 어린이 그림책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컨텐츠의 것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그림책이라는 본 영역의 확장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되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책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나비부인 하면은 우리가 또 오페라가 떠오르잖아요. 예, 우리 작곡가이신 이범준 교수님께서 오페라와 비교를 해서 한번 내용을 재미있게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오페라의 내용은 뭐 정확히는 다들 모르시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그 일본에서 가장 먼저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개항을 하게 된 도시가 바로 나가사키라는 도시인데요. 그 나가사키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연도에는 한 1900년 경으로 잡고 있고요. 미군 장교가 나가사키로 들어오면서 어떤 동양인에 대한, 특히 일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게이샤 한 명을 만나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매혹이 되어서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군 장교, 핑커튼이라고 하는 미군 장교는 좀 장난스러운 그런 판타지의 어떤 구현이라고 하는 좀 무책임한 그런 시작으로 이제 접근해 갔는데 이 여자 나비 부인, 이름이 초초상이라고 해서 이제 나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 부인이 됐는데 나비 부인은 굉장히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게 되죠. 나중에 이제 남자가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고 자기 아들을 데리러 왔을 때 그 아들을 이제 보내주면서 결국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작가가 이 그림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나비 부인뿐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제 국화 부인이라고 하는 작품까지 같이 이제 담아냈다고 하는데 그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보니까 오페라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좀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 핑커튼 중위, 그러니까 미군 그 남자겠죠. 남자가 미국에 가서 다시 진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여인, 그러니까 자기 진짜 부인은
그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비 부인과는 전혀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오페라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좀 삽입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역시 이렇게 오페라랑 같이 비교해서 들으니까 더 재미있네요. 이제 자, 이렇게 나비 부인이 처음에 이제 소설로도 나오고 또 연극, 오페라, 발레, 이제 그림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비 부인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또 앞으로는 어떤 장르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유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푸치니가 오페라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극적인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작을 갖다 오페라로 만들 때 마지막에 그 나비 부인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뭐 최근에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도 극적인 애정 관계에 대한 그 소재는 무궁무진하게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작을 그대로 재해석을 한 여러 장르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현대적인 우리의 생각들과 삶을 비추는 다른 내용들도 또 각색이 되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 교수님은? 네, 저는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게 오페라 에서 이제 굉장히 이게 나비 부인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먼저 이제 연극도 있었고, 그래서 연극을 본 푸치니가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이제 오페라로 이제 탄생을 시켰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콘텐츠의 힘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또 대입해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그 시대를 지나가도, 시대가 흘러가도 사랑받는 어떤 그런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어떠한 공감과 아니면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비 부인 이전에 예를 들면 미술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상주의 그림이 있고 반고의 작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그림 보편적이면서도 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과 창의성이 있고, 또 뭐 연극에서도 발레에서도 보면 호두카키 인형이라든지 지젤이라든지 언제나 사랑을 받잖아요. 또 영화에서도 보면 뭐 여러 장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좋아하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대중들에게 영원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데, 이 나비 부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당시 어떤 독특한 소재를 처음 이렇게 채용을 하면서 그 일본의 어떤 취향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그런 스토리, 로맨틱한 스토리와 또 그 작가의 창의성과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양인들, 특히 서양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동양 여자에 대한 판타지,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색채감, 그리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다음에 극적인 어떤 카타르시스. 푸치니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요. 그 자기 작품을 고를 때 극적인 비극을 고르게 됩니다. 이제 나비 부인도 연극을 보고 마지막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보고 이건 내가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든 작품이고요. 그 전에 있었던 라보엠이나 뭐 토스카나 하는 것들도 전부 주인공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죠. 그런 것들이 아마 큰 인기를 끌었던 배경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물론 제목은 달라지고 내용은 각색되었지만 뮤지컬이나 뮤지컬이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뮤지컬은 다 아시다시피 미스 아이공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론 이제 주인공이 조금 달라지고 배경이 조금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스토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에는 M 버터플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목은 M 버터플라이, 마담 버터플라이인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굉장히 극적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게 M 버터플라이라는 영화에서는 역으로 여자가 이 남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캐내고 정보원의 역할을 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 동양 여자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남자였던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 여자로 감추고 그런 완전히 서양 남자를 역으로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내용, 굉장히 좀 뻔한 이야기만 가지면 굉장히 뻔한 심파조의 내용인데 그 안에서도 감동이 있고 어떤 슬픈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공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어떤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장르에서 나비 부인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또 좀 책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이 읽으실 때 이 책에서 뭐 발견한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처음에 그림책을 보니까
나비 부인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림으로 많이 표현한 걸 많이 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글을 읽어봤더니 글은 나비 부인의 입장이 아니라 핑커튼 중이,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으로 쓰여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그림이 주는 어떤 이야기와 글이 주는 이야기를 어떻게 매치시켜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책을 볼 때 가져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유 작가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일단은 먼저 그림도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이 표지에는 많은 그 은유적인 의미들을 작가가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은 크게 푸른색 톤과 붉은색 톤의 그 보색 대비를 갖다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푸른색 톤은 나중에 이 나비 부인이 극적으로 슬픈 인생을 갖다가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갑고 냉혹한 현실에 대한 것들을 대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객조의 것들은 무엇이냐면 핑커튼 중이의 시선으로 보이는 일본에 대한 아시아의 문화의 호기심,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 여인을 봤을 때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라든지 사랑에 대한 설레임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담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림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파노라마 형식으로 제본이 돼 있다는 건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지극히 나레이티브하게 일반 그림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 위에 글이 이렇게 간단히 있는 형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편집이 돼 있던 것들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글을 길게 읽고 대표가 되는 이미지들을 한 번씩 보면서 독자의 상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진행을 할 때도 많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애정들이 또 고스란히 담은 이 뒷부분에 보너스가 될 수 있는 파노라마 형식의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드로잉 작품들도 우리가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나비 부인의 내면에 대한 것들을 독자의 상상력에 많이 좀 배려를 해서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은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이 뒷부분을 보면서 아니 뒤에도 이 그림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깜짝 놀라면서 아 정말 이 책에서 그러니까 그 저자가 아니면 이제 기획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남겨놓은 몫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또한 이제 앞으로 그 공연을 볼 사람들 아니면 공연을 보고 나서의 어떤 그런 여운과 잔상을 깊이 느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분의 그 포인트를 들으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밑줄 쫙 낭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 구절이나 그림이 있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이제 어떤 뭐 문구가 딱 뭐 감동적이다, 뭐 감격했다라기보다는요, 처음에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이 처음 서막 마지막 줄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파닥파닥 날다가 우아하고도 섬세하게 내려앉는 이 나비는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나비의 날개를 산산조각 내게 될지라도 점점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나서 그 다음 장을 딱 넘겼는데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 장을 넘겼더니 또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이제 마치 정말 오페라에서 한번 서막, 그러니까 막이 한번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막이 가기 때 이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쉬는 어떤 그런 그 짧은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다음 장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관객의 입장에서 이 설레게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아 이러한 또 특이함과 또 이러한 설레임을 만들게 하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은 먼저 문구보다는 장면,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국내 독자들이 보았을 때 이 장면이 뭘까 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어에 대한 그 형상을 가지고 많은 시각적인 매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 그 서양 문화 속에서 문어라는 이 연체동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가 흔히 그 몇 해 전에 보았던 캐리비안 해적 2탄에 나오는 망자의 함에서 중간에 굉장히 문어다리 같은 형체가 큰 괴물이 등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유럽인들 사이에서 내려오고 있는 크라켄이라는 해저 동물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에 착안이 된 것은 문어의 그 큰 다리들을 이용해서 기괴한 형체로 만든 것들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H.P.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가 쓴 크툴루의 부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구를
다시 역습을 할 수 있는 지하 세계에 꿈틀거리고 잠을 자고 있는 괴물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제 소설에서 묘사할 때 수염 모양이 굉장히 큰 문어의 모양, 다리와 닮았다 라고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문어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기괴한 아니면 슬픈 현실 같은 것들, 공포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가 고른 부분 그 구절도 구보경 교수님과 같은 부분이었어요. 이 책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는 다른 그림 한 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핑커튼 중이가 이 나비 부인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떨림, 설렘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첫눈에 이제 반하게 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른도 읽는 그림체,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정리가 좀 됐는데, 근데 저는 앞에 그 구보경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아이들에게도 적합할까? 그림책인데. 그러니까 제가 집에 이 책을 처음 가져가니까 저희 딸아이가 자기 책인 줄 알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면서 아까 그 문어 그림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설명해 주기가 약간 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분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나 그리고 그 결혼한 남편이 부인을 버리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취학 아동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제 아들도 이제 지금 아이들도 7살인데요. 초등학생 정도부터 부모의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예, 부모 지침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을 가진 부모로서 네. 보면은요. 그래도 그들도 이게 또 아직 그 내용을 우리가 사실은 이 책을 기획하면서 아동들에게 꼭 내용을 다 숙지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림책은 그림책으로서 각각의 연령대와 또 대상에 따라서 분명히 느끼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치 전시를 보러 갈 때도 그림 하나의 그림을 보고 이것에 만고의 전시를 보더라도 그 고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듯이 아이가 봤을 때 또 아이의 눈높이에서 색감과 또 그 구도와 그 소재와 이런 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동하는 것처럼 저는 이 그림책이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아이들이 처음 독서 교육에서 이렇게 처음 단계에서 굉장히 그 바람직한 어떤 그러한 그 책의 유형이긴 하겠지만 이 책의 경우에는 저도 봤을 때 그 그림의 아름다움과 또 정말 문어를 보면서도 신기해하고 또 어떤 또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과 그 느끼는 것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근데 사실은 엄마 나비 부인이 뭐야 했을 때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줬어요. 네, 나중에 저희 딸은 알게 될 거야. 막 부인 이름이 나비야 막 이런 나비, 물어보더라고요. 나비 부인. 나도 몰라 막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닌 거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분명히 느끼고 또 이렇게 깨닫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흔히들 그 도서 전문가들이 특히 그림책을 어린이들이 스스로 읽는 습관을 부모님들은 굉장히 원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림을 보면서 책을 스스로 읽는 시간보다는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는 그 부모로 공유하는 그 시간을 더 만끽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비 부인은 이 품격이 높고 좋은 컨텐츠를 가진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처럼 좋은 전시를 보듯 아이를 같이 감싸 안고 읽어주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나중에 성인이 됐었어도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한 부분만 이렇게 읽어봐도 또 굉장히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또 그걸 보고 나이가 지나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참 보면은 다양한 전공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또 궁금하신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코너인데요. 자, 질문을 먼저 받으신 한 분이 질문을 다른 분에게 하시면 릴레이식으로 계속 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유 작가님부터 하실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구보경 교수님께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오페라 시장이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가 과연 어땠을지에 대해서 이 책이 나왔을 때도 오페라가 소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최근에 오페라 외에 다른 음악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한류 열풍을 타고 있는 K-팝 열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연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가 안 돼 있는지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오페라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오페라 시장 딱히 나눠 얘기하기보다는 공연 시장을 보면은요. 사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페라와 기존의 어떤 연극과 뮤지컬 시장을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극과 뮤지컬보다는 오페라라는 것이 아직도 대중들에게는 그래도 이게 좀 약간은 아직은 좀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티켓 판매율이나 또 티켓 가격에서도 이게 약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이제 또 오페라에 한번 발을 이렇게 입문하시면 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많은 기획사라든지 공연장에서 많은 대중들과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해설 오페라, 물론 이제 뮤지컬에서 시작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음악 감상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연령층을 이제 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많은 다양한 장르의 어떤 오페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푸치니의 어떤 오페라, 라보엠, 나비 부인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그 오페라 처용이 있었잖아요. 국내 창작 오페라 같은 그런 식으로 많은 국내 기획사들과 또 공연장과 공연 기획사들, 예술 경영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분께 질문을? 우선 다시 되돌려서 한번 이 작가님께 하고 싶은데요. 이 작가님도 아마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로서 아마 이런 어떤 나비 부인을 보시고 아니면 기존에 작품 활동하시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하셨고 또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저라면 과연 어떤 것들을 좋은 글을 받았을 때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해드린 건 지금 제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제 직접 쓴 글을 그림으로 그리는 작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편극들이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이 배경인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 아쿠다카와 위노스케, 이름이 좀 입에 익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단편 라쇼몽이라는 작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어떤 영화로도 잘 표현이 돼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은 영화 감독들이 다시 한번 본인의 연출 방식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분께 질문을. 네, 그러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준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항상 그 장르라는 것들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많이 이렇게 음악이다 아니면은 미술이다 건축이다 많이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벤자민 라콤부는 나비 부인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시각화하는 작품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음악계에서 많은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형물이나 시각적인 매체에서 받은 영감으로 만든 좋은 작품들이 있다면 한번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런 시도들은 많이들 하고 있죠. 네.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을 제가 꼽자면 무소르그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작곡가가 쓴 전람의 그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원래 피아노 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이제 평론가이자 디자이너이자 화가인 하르트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후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전시회를 준비하고요. 그 유작으로 전시를 준비하다가 그 그림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곡을 10개를 쓰게 되죠. 각 곡마다 이제 그림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4개의 사이곡이 있습니다. 그림과 그림 사이를 이렇게 거니는 듯한,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무소르스키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피아노 곡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케스트라로 다시 편곡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버전이 라벨, 프랑스 작곡가죠. 라벨이 만든 버전이 유명한데요. 많이 연주가 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 두 분께 같이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영화 소설들끼리는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소설을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영화로 먼저 만들어진 그 내용을 소설로 바꾸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100% 동의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화보다는 소설이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작품을 이제 감상하는데 드는 시간에 조금 비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책과 오페라 또는 뭐 그림책과 영화라는 두 매체를 봤을 때 절대적인 시간은 영화나 뭐 오페라가 훨씬 더 길지 않겠습니까? 그림책보다는. 물론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두 매체가 주는 어떤 상상력이나 내용은 어떨까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 작품을 보통 영화나 드라마 하는 어떤 그런 장르를 많이 봤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제 경우에는 대부분은 원작보다 많이 실망감을 느끼긴 했었어요. 그게 바로 원작의 힘이 아닌가, 오리지널리티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비 부인을 보면서 자꾸 제 마음이 간사해지는 것 같아, 자꾸 내가. 근데 이 보면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창작 장르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융합이 되고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읽고 나서 오페라를 보게 되면 그 감흥이 2배가 되고 배가 될 것 같고, 오페라라든지 연극과 이런 무대를 보고 나서 그림책을 보게 되면 이 그림책에서의 어떤 그 느끼는 그것도 또 다른 어떤 느낌이 될 것 같고, 하지만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책이라는 어떤 그 지면에서의 어떤 보는 것들 통해서 관객이 아니면 독자가 더 많은 상상력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걸 보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이 나비 부인 책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것들이 뭐냐면은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오페라가 연극이나 영화로 옮겨졌을 때 프레임 그 극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그걸 즐기면서 따라가 줘야만 했던 그 수동적인 그 감상 형태가 어떻게 보면 그림책은 내가 여기서 쉬어가서 곱씹고 한번 나비 부인의 아픔을 느끼고 싶다. 이런 한번 차 한 잔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음 장을 넘칠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다 조절하면서 감동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작가는 원래 취지에 생각을 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첩과도 비슷한 이런 편집 방식을 선택을 해서 큰 판형의 그림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예, 이제 제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예,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 코너는요, 책으로 통통해서 빼놓을 수 없는 코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예, 나도 시인이다. 자, 세 분 시인님 준비되셨죠? 예, 먼저 이범준 시인님부터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나비 부인으로 사행시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비교적 부지런한 인간입니다. 사실이신가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작가님. 네, 저는 자, 제가 이제 운을 띄워드릴까요? 네. 먼저 설명 좀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네. 운 띄워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비가 갸냘픈 날개짓을 하며 숲을 날아오른다. 비는 애석하게 그칠 줄 모르나 언제까지 날아갈지 모를 일이다. 부산하게 숲속의 날씨는 다시 태양을 비추기 시작했다. 인간의 삶이란 숲속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미 나비의 날개짓이 다시는 날지 못하게 된 것처럼. 네. 역시 글을 쓰시는 분이 다르시네요. 부끄럽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슬픈 이야기를 다시 슬픈 이야기로 만든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도 이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인지 오늘 세상에 느끼게 됐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코너였거든요, 이 코너가. 들을 땐 좋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막 너무 궁금했는데 저 빼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네. 나는 책을 덮고 비에 젖은 나비처럼 부끄러운 듯 수줍게 웃는 인형 같은 나비 부인을 떠올리네. 교수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정말 계속 좋아하는 코너가 되기를 네, 멋지십니다. 다음에 또 나오셔서 해주세요. 예, 역시 뭐 예술가시들이라 뭐 시도 정말 멋졌는데요. 자,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이 나비 부인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영상 보시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코너의 한지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나비 부인인데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노란 우산입니다. 노란 우산은 글이 없는 그림책으로 수록된 피아노 곡과 함께 아이들이 그림책의 노란 우산을 따라 비오는 날의 풍경을 상상하며 내용을 그려나가게 합니다. 이 책은 노란 우산을 중심으로 각양각색의 우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회색길을 따라 늘어나는 우산들의 사랑스러움과 잔잔한 빗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폭풍 우치는 밤에입니다. 이 책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늑대 가부와 염소 메이가 나누는 기묘한 우정 이야기입니다. 폭풍 우치는 밤에 만나 서로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정의 본질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그림 동화입니다. 가부와 메이의 연약함 가운데 소중한 것을 위해 비로소 결단하고야 마는 강인한 정신과 현명한 선택이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전해줍니다. 세 번째 책은 푸른 개입니다. 이 책은 푸른색 털을 가진 용감한 개와 소녀의 우정을 그린 프랑스의 그림책입니다. 커다란 개와 초코빵을 나눠 먹은 소녀 샤를로트는 부모님의 반대로 개와 헤어지게 되지만 어느 날 숲속에서 길을 잃은 샤를로트는 푸른 개의 도움으로 위험을 물리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책들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나비 부인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 어른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세 분들은 보시고 어떤 책이 읽고 싶으신지 우리 구 교수님? 네, 저는 그 푸른 개 그 책을 읽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또 보듯이 푸른 개잖아요. 이게 기존의 어떤 그런 우리 뭐 누렁개, 누렁이도 아니고 진돗개도 아니고 아니 근데 제목을 보면서도 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고 또 간략한 책 소개를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개와 동물과 인간 간의 어떤 그런 그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그 교감을 통해서 그런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이용되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독서 와 함께 하는 어떤 힐링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책이라서 한번 읽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같이 푸른 개인데요. 아, 예. 계속 일치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친하신가 봐요. 요즘에 음악 분야에서도 음악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음악 치료보다는 어떤 놀이 치료나 그림 치료가 더 자리를 먼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음악 치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거듭난 수준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림으로 접근해가는 어떤 심리 치료는 어떤 거일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읽고 싶습니다. 이 작가님은 같은 책 아니시죠? 네, 같은 책 아닙니다. 예. 저는 또 다른 그림책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나비 부인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청각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시각화하는 거에 어떤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는 것들처럼 국내에도 이렇게 음악을 시각화한 좋은 작품이 있어서요. 그래서 류재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신동일 작곡가 선생님께서 음악을 텍스트 대신에 그림책을 위해 작곡을 하신 그러니까 음악 동화라는 한 새로운 CD가 장르입니다. 같이 예, 그래서 후면에 보시면 CD가 있어서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비오는 날 등굣길을 가는 어린이들을 아주 그 운율에 맞게 우산을 이용해서 음표가 움직이듯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맞게 그 음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셔도 좋고요. 또 음악 치유가 있듯이 또 아트 세라피라는 그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관광을 받고 있는데 어떤 현대인들이 한 템포는 좀 쉬어가고 싶을 때 이 노란 우산을 읽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봤습니다. 네. 예. 네,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 시간은 찬반 토론 시간입니다. 자, 국립발레단이 내년 3월에 무대에 올리려고 했던 발레 나비 부인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외색이 짙다는 이유였는데요. 자, 세 분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취소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찬성을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이제 반대, 이걸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되셨죠? 예. 취소가 찬성이냐 반대냐죠? 네, 취소가. 네.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취소가 맞다. 그럼 찬성, 아니면 반대. 예. 하나, 둘, 셋. 또 이렇게 또 튀게 중간에 또 정말 너무 어려워요. 왜 이런 어려운 이유를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도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비 부인의 경우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또 이렇게 공연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국립발레단의 공연 취소는 사실은 그 이유가 외색이 짙다라는 거였는데,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어떤 주제이건 간에 우리는 사실은 뭐 일본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그 색깔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적인 어떤 집단 거부감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그리고 어떤 그런 컨텍스의 어떤 문제이고 어떤 처한 어떤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색이 짙다라는 이유로 예술 작품을 거부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편협한 시각이고 예술가의 입장에서, 예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시대가 거슬러 올라왔을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일본 문화에 대한 또 외색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용의 폭이 넓어졌고 많이 성숙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민감한 어떤 시기에 또 민감한 어떤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아베 정권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데 소위 말하는 국립발레단에서 굳이 이러한 그 시기에 좀 센스 있지 않게 어떤 그런 것들을 한다는 그런 기획, 운영의 어떤 그런 그 약간의 그 여론들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세모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뭐 기모노를 입고 춤춘다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그냥 예술로서 이렇게 보면서 수용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런 뭐 문화와 예술의 어떤 융성을 이루는 것에 어떤 그런 길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하시죠. 네. 선생님 먼저 하시죠. 미루세요. 양보를 또. 저는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술의 창작이나 발표에 대한 제재 또는 금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국립발레단이고 다른 뭐 또 시립발레단도 아니고 국립발레단이고 그런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만약에 그 공연을 취소하게 된다면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죠. 이미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걸 설득을 하고 서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상부에서 취소하는 거는 그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국에 있는 많은 어떤 뮤직 페스티벌이나 음악제들이 많이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음악인들이 자발적으로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음악인들은 이제 그런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생계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대에 서고 싶은데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그런 사태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전혀 어떤 그런 취소하는 의도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좀 생겼었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연기돼서 개최된 경우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 예술 창작에 있어서 또는 발표에 있어서 상부에서의 일방적인 제재 또는 그런 것들 저는 언제든지 반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저는 원론적으로 창작에 대한 자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질문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많은 문제들 때문에 반일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불가능일 것 같습니다. 독일과 어떠한 유대인과의 관계같이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들도 아닌 거고요. 하지만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가 됐을 때 그 많은 원전 피해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웃국가라고 해서 그게 우리의 일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건강을 악화시키는 바다의 오염으로 우리가 같이 피해를 보니까요. 그런 것처럼 길게는 이웃 국가들과 그다음에 먼 이웃 국가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 지구촌이라는 곳에서 더불고 화해를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좋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문화예술 관계되어 있는 공연이나 아니면 이런 좋은 책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가는 것들, 그래서 오해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참 이 국민 정서와 관련된 부분이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술적 가치와 어떤 국민 정서 이런 것 사이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또 책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요. 유 작가님, 앞서도 짧게 얘기하셨는데 이 작가는 어떤 분인가요? 네, 이 작가는 사실은 처음 데뷔 때부터 굉장히 순탄하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작가입니다. 저도 이 미술평론 글을 쓰면서 이 작가에 대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고 어떠한 작품 활동을 해왔는지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좋은 예를 한 가지를 들어드리자면 2007년에 본인이 한 해 전에 거의 완성을 해놨던 그러니까 학생 때 만든 졸업작품 같은 것이겠죠. 그것이 출간되자마자 체리와 올리브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라이센스 계약까지 되고 그 해 뉴욕타임즈에서 올해 최고의 도서상을 타기도 했던 그 후 지금은 20여 권이 넘는 많은 작품들을 갖다가 슬럼프 한 번 없이 지금 이 나비 부인과 같은 아주 높은 퀄리티의 책들을 출간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나비 부인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고품격 책입니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1분 서평과 함께 다른 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지 우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감성을 자극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읽으실 때 정말 푸치니 오페라를 들으면서 한번 읽으면 그 감흥이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작가님? 네, 저는 이국적인 정치가 많이 그립고 여행이 필요하신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보았을 때 렘브란트가 그렸던 조선인이라는 드로잉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아시아에 대한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못 찾았던 아름다움들을 갖다가 먼 프랑스인이 다시 재구성시켜서 완성을 해냈기 때문에 먼 프랑스나 아니면 우리가 이국적인 정치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가듯 이 책을 갖다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난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90년대에 나왔던 노래 같은데요. 슬프도록 아름다운이라는 노래를 좀 해주시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뭐 이런 내용과 조금 거리가 먼데 어쨌든 제목 자체가 슬프도록 아름다운 그런 제목과 좀 어울리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극단적인 시각화잖아요. 오페라에 비해서 나비라는 소재를 써서 극단적인 시각화를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작곡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장면마다 그림마다 그에 맞는 어떤 곡을 한번 써볼 것을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교수님께서 곡을 쓰시고 우리 유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셔서 책을 하나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멋지겠는데요. 예.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나비 부인 어떠셨나요? 계란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는 참 많습니다. 같은 재료로 다양한 맛을 내는 요리처럼 오늘 우리가 만난 그림책 나비 부인을 통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과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나비 부인과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출연해 주신 유영선 작가님과 서울디지털대학교의 구보경 이범준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첫 진행이었는데요. 첫 단추를 잘 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